행복한 삶을 사는 10가지 작은 원칙. 행복을 찾는 당신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아서 칼리안드로 베리댄슨 지음, 이기문 옮김, 시아 출판사. 1. 미래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마음가짐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인생의 여러 요소들, 즉 직업이나 수명, 그 밖에 생활 환경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다르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강요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는 이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될 간단한 삶의 원칙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마음가짐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뀔 수 있다. 행복한 삶은 내 안에 있다. 1985년 5월 우리 교회는 네덜란드 해방 40주년 기념 예배를 주관하게 되었다. 네덜란드 영사관의 초청으로 열게 된 그 일요 예배는 나에게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이 현수막을 달아주었고 성가대는 축가를 불러주었다. 그 자리에는 많은 고위층 인사들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점령당한 네덜란드에 식량을 공수해 주었던 미국인 조종사들과 그것을 받아 생활했던 네덜란드 농부들도 있었다. 그런 그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자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포옹하는 광경은 내 기억 속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다. 예배가 끝난 후 축하 오찬이 열렸다. 그때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6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인상에 남았다. 그는 매우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점잖고 품이 있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진 주름에서 고된 인생의 좌추를 엿볼 수 있었다. 대화가 무르익자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대였을 때 그는 독일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 가스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는 순간 그것이 자기 가족의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그는 혼자 살아남았던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전쟁이 끝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그때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는 당시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순간이 왔다고 했다. 그때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나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남아있었으니까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후회와 증오로 가득 찬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난 행복해지기로 했죠.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단 하루도 그 당시 4년간의 악몽과 끔찍한 기억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왔고 감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가 삶의 부정적인 면은 완전히 도외시한 채 가식적으로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는 팔리에너 가로 열고 맹목적인 낙천주의자 가로 닫고 팔리에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긍정적인 삶을 선택한 현실주의자이며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부분이다. 마음가짐에 따라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희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생의 암흑기에 이미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마음가짐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 선택권 또한 자신한테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알아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심오한 삶의 원칙이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 마음가짐에 관한 말로 이런 말이 있다. 커다란 문도 조그만 경첩에 의해 움직인다. 옳은 말이다. 우리는 대개 눈에 달린 경첩은 눈여겨보지 않을 뿐더러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러나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경첩이 없다면 문은 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인생을 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작은 경첩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마음가짐은 그 문을, 즉 인생을 닳게 하고 삐걱거리게 하며 결국은 부셔버릴 것이다.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안 좋은 상황들, 예를 들면 혼잡한 출퇴근 시간, 길게 늘어선 줄, 통증, 늦은 밤에 걸려오는 불쾌한 전화 등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 어찌 보면 그것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마주쳤을 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는 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선택이자 단순한 삶의 원칙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며칠 전 한 중년 여성을 만났다. 그는 자기 아들이 내성적이고 무뚝뚝하며 매사에 시무룩하고 의욕이 없어 걱정이라고 했다. 그의 아들은 단란한 가정과 안락한 집,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여인은 관련 책을 참고해 보기도 하고 아들을 명문학교에 보내보기도 하고 저명한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아들의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그에게 생각 같아서는 요술지팡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이 스스로 좋아지려고 할 때 좋아질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 그가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 같군요.
풍족한 물질적 환경 등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들이 단지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될 만큼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질병과 가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밖에 커다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 중에는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누구나 마음먹기에 따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고 삶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심지어 절망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사람들의 심리와 정신을 분석한 통계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이나 부모의 무관심, 건강 악화, 평탄치 않은 혼인생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에 대해 늘어놓는 변명 따위는 귀담아 들을 게 못 된다. 그것은 단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삶에 대해 수동적이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자신은 거대한 어떤 힘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힘없는 노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세상의 온갖 불행과 불운을 모아놓은 것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오히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느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느냐는 주위 환경에 관계없이 당신이 선택하기에 달린 문제이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나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삶의 의욕이 생기며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쉽게 풀리기 시작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 찾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바꾸면 가능하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사고방식의 전환, 그것이 바로 비결이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그래요, 내 태도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봤거나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혼인생활에 문제가 생긴 부부들을 상담할 때도 곧잘 이런 말을 듣고는 한다. 화가 난 부부들은 이렇게 말한다. 모두 다 내 잘못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지만이라는 말에 뒤이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을 늘어놓곤 한다. 그래서 배우자가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며 그가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한다. 그럴 때면 나는 이런 말을 해준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만 부당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동안 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많이 보아왔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 보이던 장애를 이겨내고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았고,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완쾌되거나 파경에 이른 부부가 다시 화합하는 것도 보았다. 크게 싸우고 나서 뿔뿔이 흩어져 살던 가족이 다시 모여 살게 된 경우도 있었다.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밖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